안녕하세요. 영동상 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적화 작업, 부사 적화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사과나무 9년차 사과나무 밭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적화 작업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적화 작업은 꽃이 많이 온 나무 위주로 해야 돼요. 꽃이 적게 온 나무는 적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수정이 아직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액화도 수정이 이제 되면은 사과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꽃이 많이 안 온 나무는 정화에만 사과를 다는 게 아니라 액화에도 달아야 돼요. 나무 연수에 따라서 한 그루에 적정 착과량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착과를 시켰을 때 수세가 안정이 되고, 또 5월 6월 달 꽃눈 분화기 때 꽃눈이 잘 오는 거죠. 수세가 적당하기 때문에. 수세가 세면은 꽃눈 분화기 때 계속 새순이 자라려고만 하지 멋지를 않아요. 멋져야지 내년을 위해서 올해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멋지를 않으면은 꽃눈이 안 되고 계속 가지만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해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착과량을 유지하고 품질 좋은 열매를 달아서 이제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례라든지 적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고 미리 언제 꽃 정례를 하고 적화를 하는 이유는 미리 일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수정이 다 되면은 여기에 꽃이 5개면 5개마다 다 열매가 달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가위로 그 열매를 자르려면은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례를 하고 적화를 해서 일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영양분이 한정된 데다가 이 꽃이 다 피고 열매가 다 달리면은 양분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화에 힘을 몰아줘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화 작업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하잖아요.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홍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부사는 좀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냉해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착과량이 적은 개화가 적게 온 나무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런 액화에도 사과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핀 꽃이 냉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 1년차, 2년차 이런 나무들은 꽃이 많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손대지 말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척지로 사용할 건지 결과지로 사용할 건지 그것만 판단하셔가지고 척지 끝만 꽃을 딸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1, 2년 차는 꽃을 액화에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액화고 정화고 어디에 착과를 시켜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달리는지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척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척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척지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거 이거를 결과모지라고 하고, 이제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결과모지라고 하고, 결과모지에서 나온 거를 결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밀식 재배하는 경우는 주간에 바로 달잖아요. 바로 결과지를 이렇게 바로 달아요. 척지라는 개념도 없고 결과모지라는 개념도 없이 주간에서 바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과를. 그래야지 멀리 달아나지 않기 때문에 1m 안쪽으로 밀식 재배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꽃눈을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사과를 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척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척지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척지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척지에서 나온 이제 바로 나온 이런 거는 이제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은 이 결과지 끝에 있는 게 정화예요. 꽃도 다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꽃하고 이런 건 지금 엄청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과를 착과를 시키면은 꽃이 수정이 되고 열매가 한 5개가 달려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꽃을 여기 중심하라고 그래요. 이게 중심하. 이제 과일이 달리면 이제 중심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제일 좋은 거는 이 꽃 5개, 6개 중에서 중간에 핀 꽃이 제일 좋은 꽃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도 길고 이제 품질도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중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뭐 5개, 4개 있는 꽃들을 척화라고 그래요. 척화. 1번 척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저 중심가라고 생각했을 때 1번 척지, 2번 척지, 3번 척지, 4번 척지, 5번 척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이 된 상태면은 항상 제일 먼저 중심하가 수정이 돼요. 이거는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중심하가 이렇게 꽃을 만졌을 때, 이래 털었을 때 이게 틀리면은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중심하라예요. 그러면 중심가가 되는 거죠. 이제 열매가 이렇게 생기면은 요게 이제 열매가 커져요. 근데 중심하가 수정이 됐을 때는 이거를 남겨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 따내고. 근데 중심하가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1번 척가를 남기는 거예요. 요거 위에 있는 거 1번 척가. 이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이 좋아요. 영양분이 더 이쪽으로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화가 손상을 입었으면 1번 척가를 남기고, 1번 척가가 수정이 안 됐으면 2번 척가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뭐 이걸 3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좋은 이제 척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잘 아시고, 보통 홍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수정이 중심화가 됐다고 판단이 들면 미리 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많이 온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적게 온 나무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러면은 적화 작업을 하면서 적과 작업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중심하만 이제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적과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 이런 작업을 제가 작년에 홍로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가 굵고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털면은 털렸죠? 그러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냉해 피해 볼 일도 별로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두고 이렇게 꽃을 따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제가 홍로에는 작년에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품질이 좋더라고요. 요거 아시고 이제 요거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심화 얘기했고 척화도 얘기했죠. 그러면